네, 안녕하십니까. 리처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이 3월 19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시 3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한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비참한 그 자체이죠. 자,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에서 또 추가적으로 폭락, 그것도 연속적으로 폭락하는 상황이 결국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장중에 거래 일시 중단,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사실은 또 어제 막판에 1시간 정도 남겨놓고 순간적으로 6 내지 7%포인트 그 1시간 만에 급락을 한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좀 불안하고 또 한번 불길하게도 있었죠. 그런 상태에서 오늘 아침 우리 증시, 미국 증시가 나쁘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미국 증시 나빴어도 어느 정도는 상대적으로 견디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던 것이 우리 증시였던 건데 오늘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합지수 1500포인트는 심리적인 지지선, 거의 마지노선이나 마찬가지죠. 1500포인트마저도 너무나 쉽게 내주는 하루 만에 종합지수 7% 이상 추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연결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면 현재 우리 시장 참가자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견디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자포자기하는 패닉 상태, 심리적 공황 상태 이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가 바닥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지금 현재 최악의 심리적인 패닉 상태에 이를 정도로 한다면 바닥에 근접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기는 됩니다. 하지만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현재 코로나 이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럽과 미국이 문제라는 거죠. 계속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시 상태이고요. 또 일각에서는 현재 상태가 일반 사태보다 더 큰 우리 시장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얘기까지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종합지수 1500포인트 정도 수준이 아니라 1200포인트 정도 또는 그 이하로 내려갈 것까지 심각하게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코덱스 인버스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한 3월 초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조금 나을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같이 갖고 있지 못하신 분들은 아무리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를 장기로 보유한다 하더라도 참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견뎌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유는 그런 거죠. 상황이 상당히 안 좋죠. 저는 이 구간을 악마의 구간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 악마의 구간은 사실은 지난 2월 24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약 한 달 정도, 4주 내지 5주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조금 더 이러한 구간이 더 지속될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체 구간 중에 3분의 2 정도는 경과된 것으로 지나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3분의 1만 참으면 된다는 거죠. 설사 종합지수 더 빠진 한이 있다 하더라도 여태까지 참은 것이 아까워서라도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로까지 빠져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나빠서 빠진 것이 아니라 시장 때문에 빠진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여태까지 참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앞으로도 참아야 된다는 그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왕 또 코덱스 인버스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와서 코덱스 인버스를 추가적인 지수 하락 위험이 있다고 해서 새롭게 매수하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이 되죠. 기술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차트가 코덱스 인버스고요. 코덱스 인버스 효과 2배를 내는 그런 코덱스 인버스 EX라는 상품도 있죠. 두 종목 다 비슷한 관점에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보다는 내일 아침 미국 증시가 약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증시가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일 때 그때가 매도 타임인 것 같습니다. 매도 타임에 근접해 있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할 때 그 매도 타임에 근접해 있는 상황인데 이 상태에서 새롭게 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한즉 적절하지 않은 듯한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현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기적으로
현재 코로나 문제가 해결 또는 완화될 때까지 보유하고자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기술적인 부담이 있더라도 그냥 코로나 문제가 끝날 때까지 계속 보유한다는 건 좀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코덱스 인버스와 관련된 얘기는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시장 전반에 걸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 아침마다 매일매일 점검을 해드리고 있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어려운 상태라는 것에 대해서도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희망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것까지 다시 한번 오늘 상황을 맞이해서 진단을 좀 해보도록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각 부분 주요 부분들이 있죠. 종합지수도 봐야 되고요. 또 삼성전자 리얼 종목들이 형편없습니다. 삼성전자 그나마 양반이고요. 삼성물산, 전기, 삼성 SDI 이들 종목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삼성전자로의 대형주 및 2차전지, 또 바이오주,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5G와 관련된 종목들. 자, 이 종목들을 섹터별로 간단하게 역시 진단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을 봐야 된다는 건데 시장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는 거죠. 특히 그 코로나와 관련돼서 유럽, 미국의 확진자 수가 이거 물리적으로 과연 막을 수 있을지 걱정될 정도로 일파만파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탈리아는 그 확진자가 3만 5천 명이나 됩니다. 불란서도 9천 명이 넘어서 우리나라를 초월하고 있죠. 미국도 8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문제라는 거죠. 인구는 3억입니다. 미국마저도 그런 식으로 급증하게 되면 또 한 번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위험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심지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서 극단적인 경제적 처방, 현금 살포한다는 것은 선택하기 어려운 매우 위험한 그런 처방입니다. 그런 현금 살포, 전 국민한테 1,000달러 내지 2,000달러 수표를 지급한다는 그런 극약 처방까지 거의 몰핀 주사라는 거죠. 그 정도로까지 극약 처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올라가기는커녕 안정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폭락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 내용은 다소 좀 문제가 됩니다. 또 유가가 급락하고 있어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무디스가 2020년 세계 GDP 성장률을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성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 상태고요. 또 앞서 얘기했던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최근 금값은 약간 내려오고 있는데 반면에 안전자산 중에 안전자산이 채권입니다. 채권은 국채는 급등하고 있죠. 금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독일 10년 물결이는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0.8 정도 수준으로 금리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로 더 확대되는, 즉 현재 채권값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공포지수도 리만 당시의 기록을 능가하는 그런 모습. 그만큼 미국 시장이 상당히 공포스럽게 움직이고 있다.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지수의 가변성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장중 하루하루 일간 그날그날의 그 변동성도 상당히 심하고 장중의 변동성도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다우지수 심리적인 지수는 붕괴가 됐죠. 다우지수가 2만 포인트가 깨졌고요. 나스닥도 7천 포인트가 깨져서 우리나 미국이나 현재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라는 것이죠. 자, 국내 오늘 시장을 보면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외국인들의 매도한 사실 불리한 내용이죠. 하지만 특별히 더 매도하는 것은 아니네요. 어쨌든 매도하는 것은 불리한 거고요. 선물로 같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데 기관들은 순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우리 지수가 급락하는 것은 다소 심리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한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선물 쪽입니다. 선물 쪽의 베이시스가 계속 역베이시스 마이너스 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태, 백오데이션 상태인데, 백오데이션, 약세 장세라는 것이죠. 상당히 약한 장세입니다. 근데 그것이 좀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도 현재 현재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1.0포인트를 넘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전히 약세장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시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문제. 그리고 이제 환율하고요. 그리고 유가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건데 환율 한번 보세요. 자, 환율 원달러 환율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심리적인 저항선 1200원을 넘어서 현재 1300원 근처로까지 치솟고 있는 계속 장대 양봉이 오늘까지 하나, 둘, 셋, 일곱 번째 7거래일째 연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오늘의 장대 양봉 크기는 훨씬 더 큽니다. 전일 대비 40원이나 급등을 하면서 1285원대까지 치솟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또 이제 우리 시장에서 현물을 판 외국인들이 원화로 한국 시장에 잔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달러로 환전을 해서 한국 바깥으로 빼내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굿바이 코리아의 관점, 엑소스 코리아, 한국을 빠져나간다는 관점도 좀 있거든요. 이런 모습은 대단히 안 좋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밑에 있는 차트는 WTI, 텍사스산 중진류, 유가의 일봉 차트인데요. 지난 2월 중순까지 내려갔던 것은, 앞에 있는 동그라미죠. 내려갔던 것은 당시 감산과 관련된 현재 그 산유국 간의 약간의 갈등 때문에 이렇게 내려간 것이고요. 그 이후에 내려간 것은 바로 코로나 문제 때문에 내려간 거죠. 수요가 급감할 것이다. 물론 이제 그들끼리 약간의 또 갈등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폭락한 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난 1월 달만 하더라도 유가는 배럴당 60달러 선 정도에 있었던 그 유가가 졸지에 불과 한 2개월 정도 지난 상태에서 유가가 3분의 1 토막된 전일 종가가 20달러 정도 수준으로까지 곤두박질 쳤다는 거죠. 그 자체가 좀 문제가 된다는 건데 그만큼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재 상황은 쉽게 풀리지 않은 채 미국의 그런 코로나 문제, 유럽도 문제죠. 그런 문제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하는 것이 객관적인 우리 시장에 놓여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요. 물론 긍정적인 희망적인 측면도 좀 있습니다. 현재 낙폭과대만큼 큰 호재가 없다고 하죠.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다우지수가 32.7%, 나스닥이 28점, 코스피가 30.1%. 사실은 오늘까지 합치면 거의 40% 가깝게 될 것 같아요. 상당히 크죠. 이 정도 크면 지나칠 정도로 상당히 큽니다.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냐면 코스피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PBR이 0.72배, 오늘로 따지면 0.68배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거의 사상 최저 PBR 정도 수준으로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자산가치 대비 현재 지금 주가가 0.7배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을 정도로까지 심하게 떨어져 있다는 건데 추세적으로 보면 낙폭과대만큼 큰 호재가 없다는 것을 토대에서 본다면 타이밍이 현재는 적절하지 않지만 어찌됐든 상당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기회가 된다는 그런 관점이 깔려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 우리 증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본격적으로 폭락한 구간을 따지면 불과 4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다우지수 차트 일봉 차트인데요.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구간 지난 2월 24일부터 어제까지입니다. 정확하게 4주가 채 안 되는 그런 짧은 구간 동안에 빠졌다는 거죠. 그 전에 빠졌던 구간보다 훨씬 더 짧습니다. 짧고 아주 깊게 빠졌다는 거죠. 그것은 그만큼 타격이 컸다는 것도 되지만 만약에 어떤 상황 반전에 의해서 회복되면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 점은 그 전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대로고요. 그리고 치료제 백신 개발이 아직은 우리 기대했던 정도로 빠르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박차를 가고 있어서 빠르면 4월 중하순경에 나올 거고 늦어도 5월달에 나온다는 소식이고요. 조금 우리 기대보다는 조금 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 정도만 돼도 나쁘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유럽, 미국 확진자세가 지금은 아직도 계속 폭증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예를 들어볼 때 유럽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다음 주까지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다다음 주 정도까지가 절정기를 이루고 어느 정도 진정될 것이다라고 전망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무디스에서 경제 충격 때문에 금년 GDP가 마이너스로 전락한다고 진단 전망을 했습니다만 최악의 경우 그렇다는 거고
2009년 당시 리만 브러더스 사태 그 다음 해입니다. 그 다음에 GDP가 마이너스 1.7% 역성장 한국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때보다는 그 충격이 그렇게 크지를 않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심리적인 충격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국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도 또 일본도 극단적인 그런 처방이 나오고 지금 당장은 먹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후행은 그것이 상당히 특별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특효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당장은 코로나 문제 때문에 전혀 먹히지는 않죠. 오히려 그것이 심지어 악재로 거꾸로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분명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그래서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에너지가 농축되고 있고 배태되고 있는 단계다 하는 관점에서 전체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도체 업황은 나쁘지 않아요. 삼성전자가 좀 빠진 것은 삼성전자의 펀더멘털 훼손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니라 시장 위험 때문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빠진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반도체 업황만 보면 견조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도 반도체 가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이고요. 또 현재 개인들의 매수 저변을 말씀드린 바 있었죠.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매수 저변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평균적인 고객 예탁금이 27, 8조인데 지금 36조 원까지 늘어나 있는 그런 상태고요. 또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테세요. 워낙에 금리는 낮기 때문에 시장의 부동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죠. 현재 131조 정도까지 달하고 있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현재 증시로 넘어올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더 매수한다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는 개인들이 추가적으로 더 그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현재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베이시스 말씀드렸습니다만 역베이시스가 마이너스 1%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의 최악의 상태가 되면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까지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어떤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참가자들이 현재 그 정도로까지 나쁘게는 현재 베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 기관들은 순매수하고 있죠.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이 정도면 내일 정도에 우리 증시가 반등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선현물을 매수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약간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상황 그 정도로 보도록 하고요. 일단 종목 주요 섹터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지수 보겠습니다. 종합지수 제가 월봉상 바닥에 되는 지점을 종합지수 잠깐 보겠습니다. 종합지수 월봉상 바닥에 되는 지점은 1500 봤던 건데 1500이 깨졌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지지선을 한번 설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건데 사실 전저점으로 따지면 1000 정도가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 너무 참혹하고요. 지금 1500 정도면 거의 바닥권에 와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100포인트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한 1400까지 정도는 봐주면 되지 않을까. 기가 들어봤을 때 향후 한 2주 정도 추가적으로 약세의 구간이 즉 악마의 폭락 구간이 좀 더 연장된다. 추가적으로 하락할 폭은 종합지수상 한 100포인트 정도 그런 정도일 것이다 라고 일단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태다 라고 이제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의 태도도 그렇고요. 외국인이 더 많이 매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관으로 오히려 매수한단 말이죠. 다만 빠지는 건 심리적인 어떤 현재 그 위축 때문에 또 패닉 때문에 빠지는 것이니까 아마도 이 정도 수준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약간 봉합되는 분위기는 만들어질 것이다. 미국 때문에 한 단계 더 빠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1400 정도면 바닥권에 거의 간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요.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의류의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 4% 정도인데요. 삼성전자는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은 뭐 현재 삼성 SDI 같은 이런 종목들입니다. 현재 35만원 또 갔던 종목이 현재 18만원대로서 거의 반토막 될 정도로까지 폭락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기도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삼성바이오 로직스 37만원대로까지 급락하고 있는 이른바 삼성전자료 5인방이라고 설명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동반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들 종목이 빠진 것은 삼성전자 때문에 시장 때문에 빠지는 것이죠. 따라서 시장이
현재 돌아서면 이들 종목들도 당연히 따라서 돌아설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 이왕 팔지 못한 채 갖고 있다면 뭐 당연히 역시 마찬가지로 보유한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판다는 것은 사실상 기술적으로 또 펀더멘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무의미하다는 그런 판단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바이오주인데요. 바이오주들이 그나마 좀 낫습니다. 마크로젠, 바이오리더, 또 유틸렉스, 또 제넥신, 셀리브리도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종목들이요. 또 CGM 같은 종목도 단기 매매가 가능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사실 어, 장기 투자 관점에서 이들 종목 보기는 어렵죠. 실적이 약하고 상당히 신약과 관련돼서도 또 시장 이슈와 관련돼서도 불확실하고 또 현재 주가가 편차 내지 변동성이 워낙에 극심합니다. 또 종목도 상당히 많아서 어떤 특정 종목에 믿을 만한 종목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집중해서 그 종목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단기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데 또 초점 맞추기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한 종목 정도를 걸쳐서 단기 매매는 할 수 있을지언정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것은 상당히 선택하기 어렵다. 이런 정도. 단기로는 뭐 CJ나 이런 종목도 할 수는 있지만 부분적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거고 지금은 타이밍이 이렇게 적절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2차 전지 쪽이 다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현재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도 그렇지만 LG화학도 마찬가지고 LG화학도 뭐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현재 코스닥에서 보면 SKC, 일진머티리얼스, 또 두산솔루스, 포스코케미칼까지 동반해서 폭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몇 가지 악재가 중첩돼 물론 시장과 관련된 악재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 상태 테슬라가 또 급락을 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테슬라는 중국 특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의존도가 높죠. 그래서 중국 시장이 그러니 테슬라가 폭락하는 것은 충분히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또 유럽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 유럽 시장이 저렇게 되니 예를 들어서 테슬라 폭락하는 것 더구나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테슬라 입장에서 봤을 때 폭락의 이유가 분명히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큰 악재는 유가 하락입니다. 유가가 폭락을 하거든요. 유가가 그런 정도, 배럴당 $20 정도 수준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전기차를 서둘러서 전기차로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상태이기에 이중으로 현재 지금 악재에 당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상 어느 정도 내상은 입은 모습, 삼성전자는 펀더멘탈 내상은 거의 없는 상태인데 2차 전지와 관련된 펀더멘탈의 훼손은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래서 낙폭 과대이긴 하지만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수적인 관점 물론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당연히 보유가 되겠지만 비중이 높으면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됐을 때 종목을 다른 쪽으로 다른 IT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쪽으로 좀 바꿔줄 비중 조절을 해줄 대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다음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를 보게 되면 최소한 현재 뭐 나쁘긴 하죠. 하지만 그것은 삼성전자 등 시장 전체 위험과 관련해서 동반해서 떨어지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죠. 사실 넷플릭스나 이런 정보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예, 또 리노공업도 말씀드렸었죠.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이다.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전망이 밝은 그런 그 대상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듯이 계속 매수 보유한다는 관점. 지금 당장 서둘러서 매수할 게 아니라면 최소한 현재 현재 갖고 있는 물량 정도는 계속 보유한다는 관점이고 그 대상은 SAP 반도체, 넷피스, 테스나, 리노공업 또 이제 에이지테크 같은 에이지테크 같은 종목들은 현재 저점에서 매수할 타이밍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뭐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5G 관련주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네요. RFHIC 같은 종목들은요. 강조드렸던 종목이죠. 이들 종목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은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관련주, 시장의 주축이 되는 IT 관련주들이 약한 그 틈에 이들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받은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RFIT, 그 중에 RFHIC는 현재 기술력 및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이 아주 강한 종목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당연히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만약에 시장이 회복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들 종목도 종목이지만 낙폭과대 상태에 있는 종목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RFAC를 굳이 서둘러서 대량으로 바꿔준다든가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면, 차라리 현재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을 그대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새롭게 매수하신다면 낙폭과대에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나 아니면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을 잡아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냐 하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그런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